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이자 당대표 대행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이준석 선대위의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근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서동용 전 의원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또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나름 역할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민주당 미래교육 자치위원회 출범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어요. 거의 한 1년 만에 국회를 들어갔었는데요. 예.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명망 있는 분들이 같이 하셨고 또 실무 분야를 책임질 짱짱한 실력자들이 많이 오셔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대화, 의미 있는 대화 나누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는 또 한 주간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니까 이거 방송 시간을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TV 토론 준비 이제 뭐 제가 직접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TV 토론 준비팀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또 도우면서 예. 그랬던 게 되게 중요한 일과였고 또 5.18 를 맞아가지고 또 민주묘역도 다녀오고 예. 또 아마 후보는 5월 18일, 19일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까지 광주 일정 소화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정말 하루를 한 주간처럼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 후보 토론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 18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토론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평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서 의원님?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이제 저는 서로의 색깔을 드러내는 치열하면서도 품격 있는 토론을 좀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는 예. 좀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TV 토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각 정당들은 하나같이 자기 정당이 제일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고 예. 또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 TV 토론 이후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많이 좀 내놓고 그러셨어요. 뭐 이제 각 이번 TV 토론에 대해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들이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TV 토론을 통해서는 좀 더 치열하면서 더욱 품격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서동용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에서 안정감 있게 상대 후보의 질문 공세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좀 이제 워낙 앞서가는 후보다 보니까 몸조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과 울림면에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예,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기는 하고요. 예.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보의 장점이 잘 드러난 토론들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점수라고 하면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말씀을 안 주셨는데 예. 저는 9점 이상은 드릴 수 있을 것 9점 같아요. 이상 높게 주셨습니다. 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우선 그 좀 구체성 있고 상대방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허점을 좀 파고들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짚어주는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좀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좀 충분히 준비를 안 하고 오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뻔히 예상되는 질문이나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검증에 대해 가지고 너무 뭐 이렇게 상대 후보에게 극단적이다라는 식으로 하시면서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는 저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클린스만 감독 같다.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전 전성기 때는 사실 엄청나게 뛰어난 이제 선수셨겠지만은 예.
이제는 이 대선 후보 레이스라고 하는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시어 보였다, 힘들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나름대로 준비도 잘 돼 있고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충분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웠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있어서의 미비점 또 모순점 이런 부분들 잘 짚어내서 요즘 뭐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 굉장히 핫한데 TV 토론은 전반적으로 좀 주도하고 또 하이라이트도 많이 만들어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0점 만점 중에 주신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저도 한 9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뭐 전략이나 목표는 잘 통한 토론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대표님? 네, 사실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유연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주도권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문수 후보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굳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저희가 과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나빠 보이는 또 약간 동정론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대기실에서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에 있어가지고 모순점을 공격을 했고 또 예. 네거티브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공약이나 정책 검증의 어떤 내용적인 면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나 어떤 공약에 있어서의 좀 준비되지 않음 또 기존에 있었던 유능함이라고 하는 약간의 착시 같은 거를 벗겨내는데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서 의원님 뭐 말씀 들으신 대로 뭐 친중부터 호텔 경제와 커피 원가 뭐 120원 이런 것까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대응은 잘 했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제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건요. 구체적 실현을 염두에 둔 공약도 있고요. 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약도 있을 겁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은 앞으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거를 하나같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멋대로 좀 단언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사이비교주 이렇게 굉장히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노골적인 무시도 있었고 말 가르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이렇게 눈에 거슬렸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셨어요. 예. 저는 그날 이제 어떤 정책들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다 드러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보이는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 이야기 여기까지 간략히 해보고요. 자,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뭐 공개적인 단일화 러브콜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관심이 없다라고 또 했더라고요, 천 대표님. 네, 사실 저는 지난 TV 토론 이후에 단일화 이슈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도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 이준석 후보 덕담해 주시고 뭐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다 뭐 이런 부분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일관되게 이야기한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 뭐 변화할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도 받고 또 일정 부분 지지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력이 굉장히 셀 때 뭐 싸울 부분 싸우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서 따로 떼어져 나와서 비상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채가 없는 굉장히 개혁적인 보수 후보다라는 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거를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예. 비상계엄과 탄핵의 부채까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더라도 예. 독자 노선으로 막판 대역전극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2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등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혼자 가면 1등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TV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의 경쟁력은 확인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서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 더 커진다면 예. 막판에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로 표가 쏠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막판 대역전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염두에 두고 예.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이정현 공동선대위 입에서도 광야로 나간 이준석 호랑이를 호랑이 굴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셨었어요. 국민의힘이 호랑이 굴 맞아요? 지금 보면 좀 호랑이 아닌 약간 이상한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남아 계신 것 같긴 하던데 물론 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우리 정치 개혁 변화의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 있고 가능성도 있는 일 아닌가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동영 전 의원님, 지금 이 국민의힘이 자꾸 단일화를 꺼내는 것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전남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약하니까요. 자기들의 약함을 고백하는 말에 다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겨낼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단일화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사실은 그거는 뭐 크게 대세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예. 다만 이제 제가 뭐 사당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보수를 개혁하고 보수를 대체할 새로운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예. 자기 색깔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냄으로써 국민의힘을 이겨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미래 지도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예. 뭐 단일화를 해도 대세에 영향이 없겠지만 어설픈 단일화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더 안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대세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꼭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좀 어느 쪽에 서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저는 하와이에 계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지금 홍 시장님의 거취를 두고 러브콜이 쏟아지고 저희 개혁신당도 또 하와이로 출국하실 때도 이준석 후보가 또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민주당에 간다 그러기에는 저는 좀 너무 부담도 크고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여러 서운한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크게 돌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선거 기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좀 조용히 계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 그분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 대해 쏟아냈던 비난과 저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전 시장까지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이어서요. 예. 대선 승리를 위한답시고 아무나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그런 영입의 기준들이 좀 마련돼야 할
할 거고요.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동용 의원님, 그 민주당 빅텐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뭐 민주당으로 왔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까지 뭐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빅텐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아무나 다 영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론드렸던 이 인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평소 생각과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예. 이 영입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김상옥 의원, 그 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런 분들을 보면 그동안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들을 표명해 주셨던 분들이고요. 예. 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을 일관되게 유지하셨던 분들이고, 문병호 전 의원은 과거에 이제 또 민주당과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선거 전략상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 이 당위를 잊지 말고 영입 대상들 좀 선정해야 할 거고요.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영입을 하더라도 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김상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 오셨나요? 일단 워낙 강고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시종일관 보여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김상욱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는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분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예. 또 그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예. 늘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런 민주당 속에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역할이야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역할이 주어지고 또 본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역할들은 커질 테니까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김상욱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스스로 더 건강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어설픈 충고를 하는 건가 하는 의아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예.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어서 좀 안심은 됐고요. 이번 이제 입당하는 과정에서 김상욱 의원이 말한 민주당 안에서 보수 진보의 기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일지, 민주당의 권력 폭주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직언하겠다 할지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가지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 들어오신 이상 늘 민주당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띠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포용적 혁신,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는 있지만 늘 민주당의 가치를 좀 염두에 두고 활동 반경들을 좀 잘 조정하시고 민주당을 배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 개혁신당 인사들의 탈당, 또 이재명 후보 지지는 지금 개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뼈 아프실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 좀 어떤지, 또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저희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사실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전직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들, 또 저희 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탈하는 것,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다행히도 저희 지지세가 이렇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고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후보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잘 갈 수 있겠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빅텐트를 민주당이 한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많은 수박이라고 소위 불리는 민주당 내에서 소신파 정치인들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거나 배척을 많이 당했죠.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 이원욱 전 의원 와 계시고, 홍영표, 서른, 여러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상처를 받고 떠나면서 과연 이게 DJ의 민주당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 인사들 몇을 이렇게 뭐 영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 자체로 1인 독점 체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갈 것이다. 저는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더 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해남에 해상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서동영 위원장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이거는 해상풍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이게 지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뭐 당에서는 검토를 마친 사안이어서 예. 이거는 뭐 잘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라고 하는 RE10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그 에너지 전환의 한 방향인데요. 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원자력 발전까지를 포함해서 무탄소 에너지 기준이라고 하는 CF100이라고 하는 걸 제시했거든요. 그러나 CF100은 윤석열 혼자만의 생각이고 국제적 기준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보면 해남에다가 재생에너지 기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건 그 에너지 대전환의 과제를 감안한 공약으로서 매우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편으로 이미 전라남도 해남군 또 미국의 투자회사들이 일정한 투자 협약까지 좀 체결하고 있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공약이고 앞으로 잘 실현되기를 바란다 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엊그제 그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보고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싶은데요. 부분이요? 예. 그 비판, 이준석 후보가 했던 비판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비되는데 해상 풍력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예.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게 바로 그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보다는 석탄,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를 공약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늘 내일 사이에 당장 지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나 또 영광원전을 통한 일부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기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ESS 기술의 발전 속도 등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조금만 짧게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전기 에너지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판한 거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함에도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밖에 또 친중국이라고 해서 또 비판도 하셨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야기가 길 것 같고 이준석 후보가 비판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치 않은 비판이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마치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들을 서포트하는 형태면 모르겠는데 예. 풍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ESS 장치는 아직까지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서 예. 너무 바람이 없거나 너무 바람이 강할 때는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히 원전 같은 발전 수단을 악마화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 또 풍력 설비의 압도적인 다수 70%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 충분히 육성하지 않으면서 빨리 무리해서 설치하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친중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먼저 예. 그 두 번째 문제를 말씀을 기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그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도 에너지 믹스 이야기는 했어요. 지금 뭐 태상풍력만 가지고 전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 거고 여러 가지 그 전력의 조건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좀 늑장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심지어 중국보다도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에서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해상풍력을 강조하니까 이게 친중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중국에 대한 혐오 시각을 토대로 해서 상대한테 친중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한때 70%였다가 지금 이제 평소 한 5, 60% 됐는데 최근 1년 사이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이 70% 정도였다고 해서 포스코에 대한 관심을 외국 자본의 우호적인 거라고 쏘아붙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 기업과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해상풍력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도록 해야 하고 그걸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해서 친중이라고 비판하고 거기에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야기의 순서가 틀린 거고요. 이거는 뭐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천 대표님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거기에 과도한 친중 프레임을 씌운 적이 없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담백하게 지금 해상풍력 설비 시장이 중국에 사실상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포스코의 지분을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전부 이제 중국에서 일자리와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둘러서 충분한 고려 없이 하게 되면 결국 중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그걸 저희는 팩트 위주로 담백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예, 다른 공약들 나눠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또 흘러가 있을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